안녕하세요. 사건 파일을 읽어드리는 미또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필로폰 환각 상태에 빠진 30대 가장이 부인과 두 아들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하고 집에 불을 지른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혹했던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범죄 사실은 사건이 일어난 때의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989년 5월 21일 오전 7시 40분경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연립주택 2층에 새들어 살던 30세 여인준을 비롯한 부인 이씨와 두 아들이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부인 이씨의 나이는 29세였고요. 두 아들의 나이는 각각 8세와 6세였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1989년 5월 21일 여인준의 가족을 포함해서 총 11가구가 살고 있는 이 주택의 옥상 물탱크를 고치기 위해서 여인준의 이웃에 살던 수리공 이모씨가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수리공 이씨의 말에 따르면 옥상과 2층 계단 사이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로 TV 안테나 선으로 목을 매달아 숨져있는 여인준을 발견하고 1층에 위치한 평화상회, 동네 슈퍼 같은 곳인가 봐요. 그 평화상회로 내려와 신고를 한 뒤에 2층 여인준의 집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길래 2층으로 올라가서 들어가 봤더니 방 안에는 연기가 가득했고 이불에 불이 붙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붙은 이불 아래에는 부인과 아들 둘, 일가족 3명이 목이 완전히 잘린 채로 누워 있었고 방 한쪽에는 3명의 잘린 머리가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은 이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가 출동하는 사이 11평가량의 여시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서 20분 만에 진화됩니다. 여인준은 가족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시 여인준은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환각 증상으로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전담반에 따르면 1989년도 이때 당시 부산에만 10만여 명의 필로폰 상습 투약자들이 있었으며 1984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5년 동안 필로폰 투약자 수가 매년 150% 이상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로폰 복용 범죄의 경우 유독 범죄의 행태가 굉장히 잔인하고 범인들이 사건을 저지른 후에 도주보다는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1989년도 2월에도 20대의 필로폰 환각범이 호텔 커피숍에서 20여 명의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공포 분위기 속에서 2시간 동안이나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 1989년 3월에는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 대중음식점에서도 20대의 필로폰 환각범이 1시간 반 동안 손님을 인질로 잡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필로폰은 중독성도 강하고 복용자의 성향이 공격적으로 나타나서 각종 범죄와 직결되어 왔습니다. 필로폰에 만성 중독이 되면 극도의 공포와 피해망상증, 심지어 정신분열 증상을 보여서 순간적인 발작을 일으키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이런 사건들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죠. 마약이 한국에 퍼지기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필로폰의 본 기지가 부산이라 할 만큼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 후 서울, 경기 지역으로 늘어나면서 필로폰 안전지대였던 광주와 전남 지역 등 그 당시 전국적으로 필로폰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소도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 청소년 오락실이나 만화가게, 심지어 가정으로까지 번지고 있었죠. 여인준도 본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복용하고 환각 상태에서 부인과 두 아들을 살해했을 것입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는 부인 이 씨는 잠옷이 일부 찢기고 온몸을 난자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아들들은
양쪽 눈이 흉기에 찔려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주는 부인 이씨의 가슴을 발로 밟아서 살해하고 두 아이는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식칼로 두 아이의 눈을 찌르고 세 사람의 몸을 무자비하게 난자한 후 목을 잘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황상 여인준이 이날 오전 7시쯤 필로폰 환각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 30여 분 뒤 사체를 이불에 싸 불을 지르고 자신은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했대요. 하지만 국가수의 부검 결과는 살해 후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 것이지 확실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 사건을 저지른 여인주는 전과 8범으로 전부터 마약으로 인해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인주는 10여 년 전부터 부인 이씨와 동거해오다 1986년 11월 4일 혼인신고를 했어요. 이 부부는 1980년 이후 이 사건이 일어난 1989년까지 10여 차례나 이사를 다녔고요. 필로폰으로 인해 일정한 직업 없이 불안정한 생활을 계속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89년 3월 31일 여인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교도소에서 8개월 동안 복역을 하고 출소한 뒤였고 오락실 종업원 등 특별한 직업 없이 살고 있다가 한 달 후인 1989년 5월 2일 이 주택 2층에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8만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온 후에도 여씨 부부는 매일매일 부부싸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경찰은 숨진 여인준이 대마관리법과 폭력 등 전과 8범인데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부산시 중구 보수동에서 이 주택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매일 밤 심한 부부싸움과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인준이 필로폰을 복용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추정했다고 합니다. 범인이 범행 후 바로 자살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정황은 추정일 뿐이지 알 수가 없었고요. 처벌해야 할 범인이 자살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이 사건 이후 대검찰청은 앞으로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들의 마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고 해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필로폰 투약자에 대한 인권이 그다지 자비롭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필로폰 투약자에 대해 경찰과 언론의 태도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얼굴과 실명을 모두 공개해버리는 시기였으니까 말이에요. 경찰이 마약 사범으로 잡혀온 여성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팔에 난 주사 자국을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보여주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인권 문제로 논란이 일었겠지만 남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갈기갈기 찢어버린 범죄자들에게는 인권이란 단어로 자비를 베풀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는 나 몰라라 하고 가해자의 인권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가해자를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필로폰 범죄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꼽히며 신문 1면을 장식하는 톱기사로 실렸었습니다. 범인이 사망한 사건이라 추정되는 것 외에는 사건 정보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사건 파일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